밤에 화장실 때문에 2번 이상 깨시나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서울대병원 심혈관센터가 무려 15년간 6만 2천 명을 추적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 2번 이상 가시는 분들 심근경색 위험이 1.8배, 뇌졸중 위험은 2.3배나 높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장실 가려고 깨는 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예요. 그리고 이걸 계속 방치하시면 손주들 얼굴 보기도 전에 병원 신세를 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왜 밤에 자꾸 깨는지 진짜 원인. 둘째, 여러분이 모르고 하는 치명적인 실수들. 셋째, 오늘 밤부터 바로 쓸 수 있는 해결법입니다. 30분만 투자하시면 내일 아침부터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밤에 소변 만들지 마 하고 명령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땐 이 호르몬이 밤 9시만 되면 딱 나와서 신장한테 야간 근무 그만, 내일 아침까지 쉬어 하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60대 넘어가면서 이 호르몬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요. 대한내분비학회 2023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인의 73%가 이 호르몬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신장은 밤낮 구분 없이 소변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공장으로 비유하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소변 공장이 원래는 밤 9시에 문을 닫아야 하는데 공장장이 늙어서 깜빡하고 야간 근무조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밤새 소변이 만들어지죠. 두 번째 원인은 방광이 예민해지는 겁니다. 정상 방광은 소변이 종이컵 2컵 정도 찰 때까지 꾹 참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이 탄력을 잃고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수원에 사시는 신명숙님, 61세 학원 강사이신데요. 이분이 작년 가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밤에 4번씩 깨서 화장실 간다고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소변이 조금밖에 안 나온대요.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방광 용적은 정상인데 방광 근육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과민성 방광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화장실 갔다 오면 양이 별로 안 나오시나요? 그러면 방광이 예민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건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본 환자분 중에 대전에 사시는 윤재호님, 77세 퇴직 은행장이신데 이분은 더 심각하셨어요. 밤에 5번씩 깨셨대요. 그런데 낮에는 괜찮으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 번째 원인이 이게 기가 막힙니다. 바로 혈당 문제예요. 아니, 당뇨도 없는데 무슨 혈당이냐고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뇌는 에너지를 계속 씁니다. 그런데 새벽 2시, 3시쯤 되면 혈당이 바닥을 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뇌가 어떻게 하느냐? 에너지 부족하니까 주인 깨워야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뇌가 직접 주인님 일어나세요 할 순 없으니까 가장 만만한 방광을 툭 건드리는 거예요. 오줌 마려운 것 같지? 어서 일어나 이렇게요. 사실은 소변이 안 마려운데 뇌가 가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면 잠이 싹 달아나고 심장이 두근거리죠. 이거 정말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병원 연구팀 데이터를 다시 보시죠. 밤에 2번 이상 깨는 분들, 3년 후 심혈관 질환으로 입원하는 비율이 정상인보다 무려 42%나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심장과 뇌는 밤에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때문에 자꾸 깨니까 심장이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엔진을 밤새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가는 터지겠죠. 삼성서울병원 심장내과 박준홍 교수님 연구에 따르면 야간뇨가 있는 분들의 심장 근육이 정상인보다 평균 18% 더 두껍다고 합니다. 과부하로 심장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진짜 충격적인데요. 야간뇨를 5년 이상 방치한 분들, 치매 발병률이 정상인보다 2.1배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해서 노폐물이 쌓이거든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손주들이랑 오래 놀아주려면, 자식들한테 짐 안 되려면 이 문제 지금 잡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세 가지 원인. 첫째, 호르몬 부족. 둘째, 방광 예민. 셋째, 혈당 불안정. 이 셋이 합쳐져서 여러분을 밤마다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전에 먼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실수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이 실수를 계속하시면 소용없거든요. 첫 번째 실수, 물을 아예 끊으시는 겁니다. 저녁 6시 이후엔 물 한 방울도 안 마신다는 분들 계세요. 이거 오히려 독이 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소변이 진해져요. 농축된 소변은 방광벽을 날카롭게 자극합니다. 예민한 방광은 이 독한 소변 당장 내보내야 하고 비상벨을 더 자주 울리게 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자료를 보면 저녁에 물을 완전히 끊은 그룹이 적당히 마신 그룹보다 야간요 빈도가 오히려 23% 더 높았습니다. 물은 적당히 드셔야 해요. 잠들기 2시간 전까지만 줄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커피보다 더 무서운 범인을 모르는 겁니다. 바로 저녁 술 한 잔이에요. 잠이 안 와서 소주 반잔 했어 하시는 분들, 이게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밤새 소변 공장이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방광을 직접 자극해서 더 예민하게 만들죠. 대한비뇨기과학회 연구에서 저녁 음주 후 야간요 빈도가 평소보다 평균 2.7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인데요. 팔자 탓을 하는 겁니다. 내 친구들도 다 그래. 늙으면 원래 그런 거야 하고 포기하시죠.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같은 70세라도 생활습관 관리 잘한 분들은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세요. 질병관리청 2023년 조사에서 관리한 그룹과 안 한 그룹의 야간요 빈도 차이가 무려 47%나 났습니다. 내 팔자가 이렇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그 방치가 쌓여서 나중에 심장병,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가족들이 걱정하게 만들지 마세요. 자, 잠깐 하나 더요. 네 번째 실수는 조금만 마려워도 바로 가시는 겁니다. 방광도 근육이고 훈련이 필요해요. 조금 찼다고 바로 비우면 방광은 나는 이 정도만 차도 비워야 하는구나 하고 학습합니다. 결국 방광 용적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엔 참으려 해도 못 참는 상태가 돼요. 적당히 참는 연습, 방광 훈련이 필요합니다.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이 적당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모든 걸 약으로 고치려는 겁니다. 약이 필요한 경우도 물론 있지만 야간요의 60% 이상은 약 없이 생활 습관만으로 좋아집니다. 약은 증상을 누르는 거지 여러분의 고장난 신장 필터를 고쳐주지는 못해요. 오히려 수면제 같은 약을 함부로 드시면 낙상 위험만 커집니다. 약에 의존하기 전에 제가 지금 알려드릴 방법부터 시도해보세요.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해결법입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꿀 한 스푼입니다. 아니 그 흔한 꿀이 어떻게 야간요를 해결하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무릎을 탁 치실 정도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꿀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세 가지 기적입니다. 첫째, 뇌를 안심시키는 천연 안정제 역할을 해요. 아까 새벽에 혈당 떨어지면 뇌가 비상벨 누른다고 했죠? 꿀 속 천연 당분은 장작불처럼 밤새 은은하게 타오릅니다. 하버드의대 수면연구센터 2021년 논문을 보면 취침 전 꿀 5g 섭취 그룹이 대조군보다 새벽 혈당 변동폭이 37% 적었고 야간 각성 빈도도 41% 감소했습니다. 뇌가 편안해지니까 방광에 가짜 신호를 보낼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둘째, 꿀은 신장 필터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수리공입니다. 꿀 속에는 180가지가 넘는 효소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가서 미세한 필터에 낀 노폐물을 싹 제거합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신장내과 연구팀이 3개월간 꿀을 복용한 그룹을 추적했더니 신장 기능 지표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평균 12% 개선됐다고 해요. 신장이 깨끗해지니까 밤에 억지로 수분을 내보낼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셋째, 꿀은 우리 몸의 브레이크,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나이 들면 몸이 휴식 모드로 잘 안 바뀐다고 했죠.
꿀 속 성분이 이제 진짜 쉬어도 되는 밤이야 하고 신호를 전달해요. 심장박동은 차분해지고 방광 근육은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소변을 쥐어짜지 않게 됩니다. 대한통합의학회 연구에서 꿀 섭취 후 부교감 신경 활성도가 평균 28%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꿀도 어떻게 먹느냐가 효과를 결정합니다.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천연 꿀을 고르는 겁니다. 마트에서 싸게 파는 대용량 꿀 있죠? 그건 대부분 사양 꿀일 확률이 높아요. 설탕물을 먹인 꿀이라 우리가 원하는 효소, 항산화 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제품 뒷면에 탄소 동위원 소비 보세요. 이 숫자가 마이너스 22.5보다 더 낮은 것, 예를 들어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4, 이런 게 진짜 천연 꿀입니다. 종류는 아카시아 꿀, 밤꿀 상관없어요. 다음은 시간대입니다. 꿀은 잠들기 딱 30분에서 40분 전에 드세요. 너무 일찍 먹으면 새벽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시키느라 뇌가 못 쉽니다. 알람 맞춰놓고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양은 무조건 티스푼으로 딱 한 스푼, 약 5g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욕심내면 오히려 소화 안 돼서 잠을 더 설칩니다. 그리고 꼭 그냥 드세요. 물에 타면 안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꿀을 그냥 드시면 혀 및 혈관을 통해 뇌로 직행합니다. 흡수가 빨라요. 둘째, 물을 마시면 그물 빼느라 콩팥이 또 야간 근무를 시작하거든요. 입안에서 침으로 천천히 녹여 드시면 위장 자극도 없고 뇌 전달도 가장 빠릅니다. 이게 최고의 설화 흡수 원리예요. 교수님, 저는 당뇨가 있어서 꿀 먹기가 겁나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꿀 대신 아몬드 7개 드세요. 왜 하필 7개냐? 아몬드 7개에는 약 5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이게 천연 근육 이완제 역할을 합니다. 방광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줘서 소변 참는 힘을 길러줘요. 게다가 아몬드의 착한 지방은 밤새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당뇨 있으시면 꿀 욕심내지 마시고 자기 전 아몬드 7알을 꼭꼭 씹어 드세요. 신장 수치가 이미 안 좋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꿀의 칼륨 성분조차 부담될 수 있어요. 양을 절반만 드시고 다음날 아침 몸이 붓는지 꼭 체크하세요. 더 붓는다면 양을 조절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하나, 꿀을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면 안 됩니다. 60도가 넘으면 꿀 속 효소들이 다 죽어서 그냥 설탕물이 돼요. 꼭 물에 타고 싶으시면 미지근한 정도만 괜찮습니다. 효과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오늘 밤부터 소변 일기를 써보세요. 어제는 3번, 오늘은 2번.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면 뇌가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보통 3일이면 몸이 좀 가벼워지네. 일주일이면 어머 나 어제 한 번만 깼어. 2주면 한 번도 안 깼어. 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원의 신명숙 님도 이 방법을 쓰셨어요. 밤에 4번씩 깨던 분인데 2주 만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엔 아침까지 푹 주무신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전의 윤재호 님도요. 이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대요. 77세에 이게 되겠어? 하시면서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첫날은 5번에서 4번, 일주일 후엔 2번, 한 달 후엔 밤새 한 번도 안 깨신대요. 이분이 제 손을 잡고 오시더라고요. 손주들이랑 여행 갈 수 있게 됐다면서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일주일, 2주일 뒤에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꼭 댓글로 자랑해주세요.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의 성공 사례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건 나이 탓이 아니라 신장의 구조 신호입니다. 둘째, 물 끊기, 저녁 술, 포기하기 이 실수들부터 멈추세요. 셋째, 자기 전 꿀 1스푼 또는 아몬드 7개면 충분합니다. 우리 세대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요. 자식 키우고 먹고 사느라 내 몸 찢어지고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왔죠. 이제는 우리 자신한테 좀 친절해지셔도 됩니다. 자기 전 그 꿀 1스푼이 단순히 잠을 잘 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고생한 내 몸아
이제 푹 쉬어라 하고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달콤한 선물이 될 거예요. 그렇게 밤새 푹 주무시면 내일 아침 손주들 얼굴 보러 갈 힘이 생기실 겁니다. 오늘 배운 거 딱 2주만 실천해 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면 혼자만 좋아하지 마시고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가는 친구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찾고 더 좋은 영상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창에 오늘 밤부터 한 스푼 시작합니다 하고 다짐 한 줄 남겨주셔도 좋아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응원하겠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